자, 오늘은 2차 시험, 여러분들이 이제 화약류 관리에 대한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죠. 1차는 예를 들어서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작업형은 기사나 산업기사나 취급기능사나 거의 같습니다. 뭐 취급기능사에 대해서 진동에 대해서 발파 진동이나 소음에 대해서 거의 묻지 않는다 그지만 지금은 또 약간씩 물어보는 또 위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작업형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2차 시험에 2차 시험에 작업형이 있죠. 우리가 2차 시험에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는데 2차 시험 필답형 작업형에 대해서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필답 시험이 70점 만점이고 작업형이 30점 만점 합쳐서 100점 만점이 되고요. 그 다음 취급기능사는 필답 시험이 50점 작업형이 50점 해가지고 합계 100점 만점으로 거기에서 60점이 넘으면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차 작업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2차에 필답형을 잘 보고 작업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적에 뭐냐 하면 작업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라. 그 다음에 그 순간을 열심히 잘하라 하는 것은 모르면 자꾸 배워야 되고 또 실제로 만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연락도 하고 여러분들과 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간다 그래도 그렇게 그 작업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많이 만져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인데 자꾸 오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작업형에 대해서 시험감독위원을 한 15년 정도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작업형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손놀림이나 이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지 남이 하는 걸 보고 가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연락하고 그러면은 뭐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0점 만점에 30점을 다 맞는다든지 25점 이상을 맞는다든지 이것이 뭐 5점, 3점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합격, 불합격을 가를 적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답고사 70점 만점에 50점을 맞아도 작업형에 5점밖에 못 맞으면 떨어지는 거고 또 필답 시험에 40점을 맞아도 작업형에 15점을 못 맞으면 떨어지는 거고 20점이 넘어가면 합격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작업형에 필답형에 대해서 뭐 반 조금 더 맞아가지고 한 35점을 맞았다. 아니면 작업형에 필답형에 3점을 맞았다. 근데 내가 거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작업형에 만점을 맞아가지고 합격을 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작업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가 설명하는 2차 시험 작업형에 계속 추가적으로 자꾸 보태줄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요 근래의 또 문제에서는 그 작업형 문제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암포에 우리가 ANFO죠. 암포. 자, 암포에 어떤 문제를 시험 감독이 물어보면 착색제를 혼합하는 이유는 자, 암포에 착색제를 혼합한 이유에 대해서 시험 감독 몇 분이 물어보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암포라는 거는 우리가 질산 암모늄 폭약, 초유 폭약이죠. 우리가 초유 폭약 암포. 그래서 암포가 노천 발파에서 많이 쓰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나 에멀전 폭약보다는 폭속이 좀 낮죠. 질산 암모늄하고 연료유가 있는데 우리가 암포를 착색제를 혼합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시험 감독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적에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보면은 뭐 3가지가 있는데 좀 넌센스 비슷하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암포에 착색제를 혼합한 이유는 원래 암포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질산 암모늄 비료거든요. 우리가 질산 암모늄이 그 질산 암모늄 비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료유를 혼합해서 우리가 그 폭약을 만드는데 그 암포에 착색제를 혼합한 이유가 첫 번째 보면은 자, 이것이 폭약이다.
붉은색을 넣어가지고 폭약이라는 의미를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착색제를 넣는다 하는 첫 번째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질산암모늄, 우리가 NH4NO3죠. 우리가 질산암모늄하고 플러스 연료유죠. 연료유하고 혼합을 하는데, 우리가 혼합 비율은 뭐 예를 들어서 94대 6으로 혼합을 하는데, 질산암모늄과 연료유의 혼합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질산암모늄하고 연료유의 혼합 정도. 혼합 정도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책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암포에 착색주를 혼합한 것은 다른데 이렇게 가면 눈에 빡 띄게끔, 쉽게 말해서 오염 방지다. 자, 제거하기 위한 화약류가 보이면은 붉은색을 띠면은 버리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염 방지다. 이렇게. 그래서 암포에 착색제를 혼합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폭약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하고, 그 다음에 혼합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표시 역할로 우리가 착색제를 혼합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또 시험 감독분들이 자꾸 이제 묻는 질문이고, 또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은, 자, 문제라 쓰지 말고 질문이라 쓸게요. 어떤 또 질문을 하냐 그러면은 시험 감독들이 우리가 스케일 디스턴스, 스케일 디스턴스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시험 감독관도 있고, 또는 아니면 스케일 디스턴스를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환상거리가 뭐냐 하고 묻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 스케일 디스턴스, 그래서 S하고 D를 가지고 SD라고 표시도 하기도 하고, 또는 환상거리라고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 디스턴스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진동시계, 우리가 발파 진동시계 K는, 그죠? V는 K, 그 다음에 우리가 W에 뭐 2분의 1승, 3분의 2승 장약지수 B가 있죠? B에다가 D, 여기에다가 N승이 있죠. 자, 진동 속도 V, cm per sec, 그 다음에 K는 상수가 되고, N은 감쇄 지수가 되고, D는 발파 지점에서 계측 지점까지의 이격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W는 지발당 화약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장약지수라 그래서 2분의 1승이냐 3분의 1승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환상거리는 뭐냐 하면은, 스케일 디스턴스는, 환상거리는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것이 환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환상거리가 뭐냐 하면은, 환상거리는 스케일 디스턴스 또는 SD라고 하는데, 환상거리는 여기 거리하고 지발당 화약량이죠. 요걸 환상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와, 여러분 정리를 해가지고, 거리와 지발당 장약량의, 자, 거리 D와 W 지발당 장약량이죠. 그러니까 거리와 지발당 장약량의 관계로부터 W분의, 그러니까 W의 장약지수 B분의 거리 D죠. 요거를 뭐라 그런다? 요거 WB의 D, W의 2분의 1승 또는 3분의 1승분의 D를 뭐라 그럽니까? 환상거리라 하며, 그거를 환상거리라 하며, 그 다음에 B의 값이 요 B 대신에 B의 값이 2분의 1이면 자승거리죠. 자, 2분의 1이면 뭐예요? 자승근 환상거리죠.
자승근 환상거리. 자승근 환상거리.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그 자승근이 스퀘어 루트 SQUARE 스퀘어 루트 ROOT. 자, 스퀘어 루트 스케일드 디스턴스. 이렇게 2분의 1이면 자승근 환상거리. 여러분 영어 실험에 자승근 환상거리 영어 좀 쓰시는 분들은 스퀘어 루트 스케일드 디스턴스라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면 3분의 1승근이면 뭡니까? 3승근 환상거리. 3승근 환상거리. 3승근 환상거리. 3승근은 큐브, CUBE. 큐브 루트 스케일드 디스턴스죠. 스케일드 디스턴스. 이렇게 3승근 환상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상거리가 뭐냐? 우리가 WB분의 D다. 그죠? 우리가 진동식에서 보면은 V는 K의 W의 2분의 1승 또는 3분의 1승 분의 D의 N승이죠. 여기에서 요거를 가지고 환상거리를 한다. 스케일 디스턴스. 그래서 거리와 W 지발당 자양량의 관계로부터 WB분의 D를 환상거리라 하며, 장약지수 B의 값이 2분의 1이면은 자승근 환상거리, 3분의 1이면은 삼승근 환상거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2분의 1은 언제 쓰고 3분의 1은 언제 쓰냐? 요거는 일반적으로 볼 적에 어느 것이 적합도가 높냐? 요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근거리, 아주 가까운 뭐 10m, 20m 요런 근거리에서는 우리가 삼승근을 쓰고, 그 다음에 멀리 뭐 100m, 150m 이런 원거리에서는 자승근을 쓴다. 자승근 일반적으로 요것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토교통부 진동식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진동식에는 요 식에서 권장 진동식이 V는 K 값을 뭐예요? 200이죠. 200에 그 다음에 여기는 W가 루트 W죠. 루트 W가 2분의 1승근. 요거는 루트 W는 2분의 1승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루트 W분의 D에 그 다음에 감쇄 지수는 마이너스 1.6이죠. 요 진동식이 권장 진동식이죠. 여기시 뭐예요? 요걸 다시 쓰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V는 200에 여기에서 W의 B승이 2분의 1승이죠. 똑같죠? 요거 D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승이죠. 자, 200 K값 상수값이 200이고 최대 지발당 자양량 W의 자승근 루트 똑같죠? D 마이너스 감쇄 지수 기울기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진동식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 자승근을 얘기했더니 일반적으로 자승근을 적합도가 높다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럼 삼승근과 자승근을 언제 쓰냐? 만약에 시험 감독관이 물어볼 적에, 질문할 적에는 삼승근은 근거리에서 적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는 자승근이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승근으로 최대 지발당 자양량을 유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거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시험 작업형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2차 시험 작업형에 대한 거를 강의를 많이 해놨는데, 계속 플러스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 시험 감독관들이 자꾸 물어보는 그러한 것을 또 발췌를 해가지고 자꾸 추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잘 보고
그다음에 뭐 전풍약보 제작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학원 여기 와가지고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테이프 작업을 한다든지 전풍약보 제작한다든지 도복선 연결한다든지 이런 거는 작업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답변을 잘 이해를 그 질의에 대한 어떤 것을 묻는 것인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 또 시험 감독관들이 또 묻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따지는 않았지만 이 양반이 뭐 어느 현장에 조금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혹시나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하고 또 아니면 같이 갔든지 또는 아니면은 뭐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 있는 공부를 했든지 어떤 시험을 위한 시험이니까 어떤 것을 또 질문을 하냐 그러면은 자, 질문을 보면은 화약류 양도 양수 화약류 양도 또는 양수 허가 신청서 그러니까 화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다가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신청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야지 자기가 이제 어느 현장에 화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 양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매일 그 사용할 때마다 운반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 절차는 제가 총포 화약류 단속법 책을 최근에 제가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시행 규칙 총포 화약류 단속법 시행 규칙. 자, 시행 규칙 별지 시행 규칙 별지 제16호 제16호 서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형 할 적에 시험 감독관이 질문을 하면은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그죠? 신청인이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관할 경찰서죠. 관할 경찰서. 자, 경찰서에 어디를 갑니까? 관할 경찰서에 총포 화약 담당 부서죠. 총포 화약 담당 부서. 총포 화약 담당 부서가 여러분들 보면은 생활질서계라고 일반적으로 여기 담당 부서는 생활질서계가 있습니다. 자, 생활질서계에 가시면은 총포 화약 담당 부서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냐 하면은 생활질서계 담당자 분에게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접수. 양식을 꾸려가지고 물론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에는 이제 첨부물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한 뭐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근거 자료 뭐 이런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관할경찰서 총포 화약 담당 부서. 그러니까 관할경찰서라는 거는 화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내가 강남에 쓰겠다. 그러면 강남경찰서가 되고 강북에서 하겠다 그러면 강북경찰서가 되고 뭐 부산 뭐 동구에서 하겠다 그러면 부산 동구경찰서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 관할경찰서 총포 화약 담당 부서. 뭐 담당 부서가 생활질서기가 아니고 뭐 생활 다른 또 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총포화약 담당 부서가 생활질서기이기 때문에 생활질서계의 담당 경사님이나 담당자에게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 이제 뭐가 됩니까? 그 담당자가 경찰서 담당자님이 뭘 해요? 우리가 그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끝나면은 네 번째 뭐냐면은 담당 경찰관 담당자님께서 뭘 하냐면 거기에 대한 기한 작업을 하죠. 보고할 기한 작업을 그죠? 자, 기한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 합니까? 경찰서장 담당 경찰서장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도 있을 거고 과장님도 있을 거고 그 위에 경찰서장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결재. 자, 관할 경찰서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간다? 자, 신청인에게 이제 그 화약류 양수 허가가 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요런 기간, 처리 기간이 요거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은 얼마가 걸리냐 하면은 7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간이 얼마 걸리냐면 7일 이내에 이제 요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거는 뭐냐면 그럼 요걸 할 적에 이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수수료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수입 인지를 갖다 붙여야 되죠. 그래서 수수료를 보면은 수수료가 화약 폭약 40톤 이상의 화약 폭약 얼마? 40톤. 40톤 이상의 양도 양수 허가에는 양수 허가에는 수입인치 값이 얼마냐면 10,000원입니다. 수입인치 아마 그 수입인치를 사가지고 붙여야 될 겁니다. 10,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약량에 따라서 화약 또는 폭약 20에서 40톤. 20에서 40톤은 양도 양수 허가가 얼마냐 하면은 8,000원. 8,000원의 수입인치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10에서 20톤. 10에서 20톤은 5,000원. 그 다음 10톤 미만. 10톤 미만은 3,000원. 요 비용을 수입인치를 붙여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시험 감독관이 물었을 적에 이렇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 아, 이 사람 좀 아는구나. 어차피 시험이니까 아, 이것도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에 작성하는 거는 뭐냐면은 신청인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신청인의 성명. 그죠? 성명하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청인의 주소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사업체명, 사업체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도, 양수의 목적. 양도, 양수의 목적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사업체 소재지. 사업체 소재지죠. 사업체 소재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약류의 종류 수량. 화약류의 어떤 화약류의 종류 쓸 것이냐, 종류하고 얼마나 쓸 거냐, 그런 수량, 이런 것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공간에 이제 접어서 여기 쓰겠습니다. 양도, 양수의 화약류 소재지. 양도, 양수의 화약류 소재지. 그죠? 그 다음에 저장 또는 보관 장소. 저장 또는 보관 장소.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장소나 또는 보관 장소, 뭐 화약류 취급소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관 장소. 그 다음에 얼마나 쓰겠다.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이 필요하죠. 그다음 어느 현장에 쓰겠다. 사용 장소. 사용 장소, 뭐 스테이션이라든지 어디서 어떻게 쓰겠다 이거요. 사용 장소. 그 다음에 양수인 성면. 사용자가 있고, 이건 실제 쓰는 이제 사용자고, 그 다음에 양수인, 양도 양수인이죠. 그러니까 양수인,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 양수인 성명. 양수인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신청인이 이제 사인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차 시험 작업형에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서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관할 경찰서 총포 화약 담당 부서, 즉 생활질서계에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생활질서계에 접수를 하면은 담당 경사분이, 담당자분이 확인을 한 다음에 담당자분이 기한을 작성을 해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경찰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신청인에게 양수 허가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처리 기간은 일주일, 7일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그 허가 신청서 안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양도, 양수의 목적, 사업체 소재지,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그 다음에 양도, 양수의 화약류 소재지, 저장 또는 보관 장소, 그 다음에 사용 기간, 사용 장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